양인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랑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보내고 오셨어요. 마스크 안 쓰고 저랑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마스크 안 쓰는 시절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모든 것이 그 지난 뒤에 감사한 걸 아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오늘 신화안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거와 작지만 커다란 효과를 주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그런 화형을 주제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잘 돼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 근거한 화형, 그거에 의해서 오늘 제가 신화한 두 작품을 어, 강의하겠습니다. 그, 원형 신화환인데요. 원형. 원형 신화환인데 이거는 그냥 둥그른 거죠. 사방에서 보일 수 있도록 둥근 화형인데 저는 오브제를 꽃시장에서 사는 것도 사용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브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색깔을 좀 화려한 걸 원해서 그 화려한 색깔을 빨강하고 분홍 이렇게 화려한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 신화한 이 그림을 보면은요, 플로럴 폼이 화기로부터 2cm 이상이 올라와야지 원형이 되죠. 그 옆으로 수평이 되는 그 자리 때문에 플로럴 폼이 2cm 내지 5cm 높이 올라옴으로써 그 정말 아름다운 원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양 옆에 똑같은 길이와 위에도 똑같은 길이를 먼저 초점을 5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그 뭐 금어초라든지 장미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이런 큰 꽃과 작은 꽃 이런 것을 섞어서 하면은 예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원형 화형입니다. 이것도 지금 원형 화형 아까 그 그림에 근거한 건데요. 가을이죠. 가을에 풍선초랑 노랑 날이랑 이렇게 해서 가을 느낌이 나는 그 원형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형을 조금 변형한 건데요. 사진상으로는 조금 복잡하지만 그 봄에 조팝 소재를 이용해서 조팝을 많이 넣어서 그 선을 좀 살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추럴 스타일이 유행을 하니까 이런 조팝이라든지 설과 또 이런 나뭇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걸 많이 좋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뭇가지 그런 내추럴한 그런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는 그 신화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화환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형인데요. 부채형은 우리가 그 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길이를 옆으로 입체적이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형으로 꽂고 이것은 좀 큰 것을 할 때 이것이 무난해요. 큰 작품을 할 때 이것이 무난해서 부채형은 그렇게 5개의 긴 라인을 플로럴 폼에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꽃들을 그 사이사이에 메꿔주는 건데요. 그 외곽선이 뚜렷해야 돼요. 외곽선이 뚜렷해야 되고 부채형이 뚜렷하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금모초라든지 글라디오라스라든지 그 여름에 글라디오라스가 좋아서 여름에 글라디오라스만 했을 때도 뭐 축하에도 괜찮고 근조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소재가 여름에 글라디오라스고요. 요즘에는 금어초를 사용하셔도 되고 말채라든지 이런 또 델피늄 이런 라인 소재를 해서 부채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부채형의 약간 변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작은 화기에다가 한 10개 정도의 꽃을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화분판 있죠? 그 식물 살 때 쓰는 판 거기에다가 담고 겉에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건데요. 그 백합을 다 꽂고 그 위에다가 라인만 약간 그 부채형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것도 이제 그 변형된 부채형인데 이거 델피오님인데 이거 상당히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 색깔도 청색이 흔하지 않죠. 청색, 보라색이 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정말 매력적인 델피늄 색이어서 좀 우아한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외로 장례식에도 이걸 보냈는데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델피님도 라인 소재로서 이런 부채형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저 행사장인데 왜 이렇게 작은 꽃만 꽂았냐면요. 이분이 남자분인데 아주 작은 꽃만 좋아하세요. 작은 것만 좋아하셔서 그 대신에 작은 꽃을 뭉쳐서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장 입구에 이렇게 항상 이분은 이렇게 작은 꽃으로서 행사장에 꼭 이렇게 신화환을 준비를 해 놓으셔요. 본인 건물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꽃꽂이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청색이 많이 나올 때는 주로 청색을 하고 이제 가을에는 또 가을 색깔 열매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 신화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평형인데요. 수평형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그 센터피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평형은 되게 옆으로 넓으면서 키가 이제 우리가 30cm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 탁자에다 놓을 때 이렇게 했지만 이 수평형으로 하면은 의외로 그 매력적인 디자인이 나와요. 제가 오늘 수평형을 하나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평형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랄 폼이 제일 기른 걸 꽂을 때요. 꼭 그 제일 아랫부분, 화기에 닿는 제일 아랫부분에서 꽂아 주셔야만이 위에 부분 꽂을 때 모자라서 힘든 일이 없어져요. 근데 아랫부분 그 길게 꽂은 것을 만약에 중간 정도, 측면에서 중간에서 꽂으시면 그 아랫부분 프로알폼이 그냥 비어 있죠. 그리고 위에서는 좁아서 힘드시고. 그래서 요거를 꼭 제일 먼저 윤곽을 잡을 때 제일 아래 화기에 딱 닿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길은 외곽선을 약간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하고 싶다면은 이 꽃을 손에 쥐고 아래에서 약간 위에 쪽으로 아래에서 오아시스를 약간 위에 쪽으로 하면은 약간 경사지는 꽃이 돼요. 그 약간 경사지게 하면서 더 좀 예쁜 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늘어뜨리는 걸 하고 싶을 때도 아래에서 위로 꽂으셔야지 위에서 꽂아가지고 그냥 그 아래로 내리려고 하면은 프로알 폼도 버려지고 그렇게 예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요 꽂을 때 그 손의 끝이 손끝이 굉장히 오아시스를 어떻게 위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꽃 맵시가 정해져요. 그것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그 농림식품부에서 신화환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나갔었던 건데 이것도 한 10개의 작은 꽃 작품을 해가지고 그 판에, 그 식물 판에다가 꽂아서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씩 그냥 10개를 꽂아가지고 거기다 담는 방법도 있고 그 작은 컵을 그 자리에 다 놓고서 거기에 맞게끔 그냥 꽂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초가을 그 열매도 조금 하나 늘어뜨리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그 포장을 잘 하시면 괜찮아요. 화분판에다 할 때도. 이거는 그 백합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건 특히 백합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그 부탁 때문에 백합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 야자는 화분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자대로 나눠드리고 백합은 백합 그 스프링게이라고 같이 꽂아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빨간 포장지를 했죠. 포장을 다 해서 다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화화는 이렇게 2층으로 안 하고 저는 보통 위에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꽃시장에서 온시디움을 근데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주시더라고요. 파격적으로 싸게 주셨는데 온시를 그날 보고 아주 반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호접이 약간 흰색인데 그 속에 노란 끼가 있어가지고 그 온시하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 꽃을 꼭 내가 어느 꽃을 해야 되겠다 보다도 그 꽃시장에 갔을 때 그날 정말 파격적으로 주시는 거 있으면 그걸 사놓고 저는 쓰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냥 수평형인데 그 부분 아랫부분에 그 식물 화분을 그대로 놓고 위에다가 그 이런저런 꽃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어도 밑에 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방사형인데 부채형은 평면적으로 옆으로 벌어지는데 방사형은 사방으로 좀 위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익소란 같은 거 나왔을 때는 그 선적인 걸로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형인데요. 이거는 축하의 두가고 장례 두가요. 이게 저희가 그 어느 그 기업의 회장님이 일주기 때 그 로비에 그 추모 장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이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는 이제 십자가로 하고 하나는 리스로 하고 그 테이블에는 또 병꽂이를 하고 소하고 사진을 이렇게 진열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종교적인 분한테는 굉장히 그 추모 행사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요 리스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있는데 이게 리스 그 프로알범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이거는 제가 큰 리스를 해놓고 기증하고 싶을 때, 서비스하고 싶을 때, 막 선물 그런 거 할 때는 이 리스를 이용해서 작은 꽃 갖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꽃을 해요. 결혼식에도 썼었고요. 교회 부활주일 날도 썼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이런 큰 리스를 이용해서 꽃을 하고 있어요. 아까 같은 리스인데 이것도 부활주일 때 이렇게 계란하고 설료하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리스를 했어요. 아까 그 원형 리스 보셨죠? 그 십자가 이거하고 같이 추모 행사에 기업 회장님 추모 행사에 이렇게 해놨던 건데 이 십자가도 프로랄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꽃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쉬워요. 이것은 가을에 갈 데가 많을 때 이런 신안을 했어요. 이게 참 멋있죠. 맛있는데 저 꽃이 참 귀하죠. 아마리스인데 그 귀한데 마침 그 꽃이 있어서 귀한 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런 직선적으로 꽂았어요. 그 아마리리스는 꽃이 강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꽂고 그 아래 것도 전부 다 수직으로 해서 직선이 강한 꽃꽂이를 했는데 그 남천의 열매하고 아주 좋았어요. 결혼식 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여러 가지 화형에 근거해서 두 작품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작품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하나 하고 빨간 계통으로 하나 하고 하나는 새해 신년에
쓸 수 있는 흰색 계통의 작품하고 그렇게 두 작품을 하겠습니다. 흰화한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화환에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화환대로 화환 가격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환을 가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신화환이라고 안 하고요. K화환이 있는데요. K화환이 있는데요. 점프 다세요. 요새는 우리가 K 문화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스켓 하면은 10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는데 화환하면 20만 원을 안 하세요. 그래서 K 바스켓이 있는데요. K 바스켓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의외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이 더 쉬웠어요. 그래서 이 신화환을 저는 화환이라는 말을 K 바스켓이라든가 다른 용어로 좀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화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하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오브제가 꽃 디자인하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크릴로 해서 크게 나와서 비싸서 못 샀는데 이건 저렴하면서도 우리가 꽂기가 아주 좋은 이런 화환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화환대라고 하지 말고 K 바스켓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다가 직접 플로랄 폼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꽃만 두고 이걸 회수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화분 받침에 쓰셔도 되죠. 근데 제가 이 화분 받침에 할 때 이거를 고정을 잘 해야 돼요. 오아시스 테이프가 이거 아주 편해요. 가끔 회수해 왔을 때 보면은 막 와이어로 해서 힘드신 것을 제가 가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예고 앞에서 하는데 예고에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초를 쓸 거거든요. 근데 초는 좀 높아야지 돼요. 그리고 꼭 직선이어야 되고 초는요. 그래서 그 초를 넣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초를 2장을 넣을 건데요. 초를 2장을 넣을 건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게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플로럴 폼을 쓰니까 너무 좋아요. 다리가 2개를 하면은 이게 원통이어가지고 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꼭 3개 플로럴 폼으로 한 2바퀴를 플로럴 폼을 2바퀴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요건 짧게 이건 좀 길게 할 건데 길게 할 거는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이걸 왜 길게 했냐면 제가 이 초를 높이기 위해서 플로럴 폼을 높였거든요. 이 오아시스하고 이거하고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안전해요. 통과를 시키겠어요. 그 넓이로 제가 플로럴 폼을 잘라 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비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배터리 키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를 손을 넣어서 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벼놓고요. 계세요. 직접 가실 때는 이거하고 이 화분 받침은 안 하셔도 돼요. 직접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빨간색을 주제로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빨간색만 쓸 건데요. 빨간색을 쓰는데 이건 이제 홀리나무죠. 카네이션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하고 포인세티아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저는 편백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편백은 꽃과 꽃 사이도 메꿔줄 뿐더러 물르지를 안 해서 꽃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더 좋은 것 같아요. 편백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편백을 넣었을 때가 훨씬 더 오래 갔어요. 그래서 수평형을 꽂는데 오늘은 나지막한 수평형을 꽂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지막하게 해서 일단 이걸 메꿔줄 건데, 앞에 옆에는 꽂는데 뒤에를 대부분 남겨놔요. 뒤에를 남겨놔 가지고 뒤에는 오아시스가 남고 앞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뒤에를 묵직한 거를 항상 이렇게 좀 꽂아주세요. 많이 꽂아주시면 무게도 중심이 잡혀지고요. 이거를 꼭 여기 아래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꽂아서 이렇게 내리면 이 공간이 오아시스가 남죠. 아래에서 꽂으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늘어뜨리고 싶으면 이곳을 위를 향해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편백을 먼저 꽂았어요. 그 다음에 홀리나무를 나지막하게 꽂을 거예요. 여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나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 녹색을 다 한 다음에 카네이션을 꽂을 거거든요. 제가 카네이션을 크리스마스 때 쓰는 이유는 되게 사람들이 미리 꽂아서 성탄이나 새해까지 갈 수 있을까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가기 위해서 이걸 많이 써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서 이렇게 꽂고요. 이런 열매도 조금 넣어주겠어요. 수평형으로 나지막하게 지금 꽂았고 초까지 했는데 조금 너무 평범하다 싶죠. 그래서 수평형에다가 약간 변형을 좀 주겠어요. 이 말체를 같은 길이로 잘라서 이 장식 와이어로 여기를 고정을 했는데 여러분은 좀 더 멋있는 구조물을 하셔도 돼요. 이 말체로 제가 이 포인세티아를 이렇게 여기서는 좀 예쁘죠? 예쁜데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포인세티아를 그 화분인데 이 속에다 이끼를 깔고 이 컵하고 화분 그 케이스 있죠? 원래 화분 케이스하고 같이 송곳으로 뚫어서 이 리본을 맸어요. 이 컵만 매게 되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뚫어서 이걸 맸어요. 포인세티아를 2개, 3개 나눠서 했어요. 여기서
바란스가 문제죠. 다른 걸로 바란스를 맞추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오너먼트를 같이 달아주면 저희 그 매장에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오시는 분들한테 즐겁게 해드렸으면 하고요. 매장에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화안으로도 이렇게 K 바스켓으로도 하고요. 매장에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시면 오시는 분도 즐겁고요. 저도 즐겁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오너먼트를 여기저기 달아주면,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쌀 때는 이런 걸 더 강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린색하고 이런 장식을 12월 달에 많이 쓰면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꽃을 좀 줄이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한국 화원협회 회원들 다 힘내시고요. 정말 건강 잘 지키시고 꽃을 만지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서 건강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화는 어떻게 소재를 지혜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꼭 어느 꽃을 써야 된다는 것보다 그 시세에, 그날 시세에 싸지만 좋은 꽃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화화를 화환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새로운 바스켓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훨씬 접근이 좀 쉽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선물을 할 때 이걸 꼭 선물을 해요. 이걸 선물해서 저를 알리는 거예요. 이 화환도 알리고 저도 알리고 나 이 정도 실력 있어요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헌신적으로 해서 이 K 바스켓이 이제 흐름이 가야만이 저희가 감성 있는 플라워 디자인으로서 좀 더 가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행사장에 이렇게 갔는데 이거 하나씩 떼어서 가실 때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나눠주는 그 K플라워가 돼야 되고요. 이 포장지를 좀 준비했다가 이것은 다 빼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개개인한테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신화를 아무리 내가 무료로 얻어왔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오래 가면 이 사람들이 꽃에 대해서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잘 폈지만 싱싱한 꽃으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K 바스켓 이건 마치고요. 저는 이제 주로 1단으로 하고 2단은 이제 고가일 때만 하는데 1단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면 2단 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은 2단을 하겠어요. 하는데 신년에는 흰색을 많이 하고요.
어느 행사장에도 주로 이제 색깔 있는 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흰색이 오히려 더 튀어나오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의 성향에 맞추긴 해야 되는데 흰색은 뭐 장례에도 쓰고 축하에도 쓰고 그래요. 저는 오늘 흰색으로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은 그 이제 그 의뢰자에 맞춰서 하셔야죠. 근데 봄에 이 버들강아지 개나리 하면은 막 가슴이 설레죠. 이렇게 버들강아지를 이렇게 벗기면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버들강아지 줄기하고 말채하고 섞으면 좀 더 버들강아지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섞어서 말채하고 버들강아지를 섞어서 하는데 방사 부채형을 할 거예요. 부채형을 할 건데 조금 이렇게 굵고 직선적으로 생긴 거를 중앙에 꽂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를 남기지 말고요. 뒤에서 꽂아주세요. 뒤에서 꽂는데 직선으로 꽂지 마시고요. 직선으로 꽂지 마시고 약간 뒤로 10도 넘어가는 듯하게 제일 길은 거를 뒤에서 하시면서 약간 뒤로 10도 정도 뒤로 가게. 음. 10도 정도 뒤로 하면서 앞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재를 쓸 때 그 계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그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거 이런 거 쓰면은 굉장히 설레죠. 개나리를 쓴다든지 산수유, 산다과 이런 거를 쓰면은 굉장히 설레죠. 그래서 저는 이 버들강아지를 신년에는 교회도 많이 쓰고 그래요. 이렇게 부채형으로 하면서 약간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채를 약간 넣겠어요. 그 유카리로 그린을 쓸 건데요. 꽃을 먼저 하든 잎사귀를 먼저 하든 그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느 게 옳고 이런 건 없어요. 오아시스 들어가는 부분에는 잎사귀를 다 잘라주고요. 이것도 방사가 그 부채형이 그대로 되도록 똑같은 이 버들 강아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꽂아줘요. 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도 이제 그 아래층에 꽂아야 되는데요. 아래 꽂을 때 양쪽을 비슷한 선을 2개 찾아야 될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옆 아래에서도 방사가 되게끔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이렇게 꽂는데 이렇게 방사가 되도록 꽂아줄 거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방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건 좀 큰 건데요. 배달을 할 때 생각하고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승용차에다 할 경우는 위에 부분만 꽂아서 화분 받침에 꽂아서 빼가는 방법, 아래도 화분 받침을 해서 빼가는 방법인데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호로차로 갈 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유카리 같은 것이 이렇게 길게 꽂았을 때 이 오브제에서는 조금 위험해요. 그 빠질거나 움직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이걸 매서 이것이 그 호루차로 가면서도 이 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선으로 꽃이 됐을 때는 선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상품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로 조이는데 꼭 조여야 돼요. 꼭 조여서 배달을 가는 도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달을 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름 가지는 요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사 구성이 아래에서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윤곽을 잡았어요. 윤곽을 잡은 다음에 수국이죠. 이 수국으로 여기에 한 송이, 아래 두 송이 꽂고 싶어요. 트립을 존재감 있도록 꽂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펴서 트립을 피면은 좀 존재감이 좀 강해져요. 그래서 좀 커 보이죠? 트립이 커 보이죠? 이렇게 피니까. 아, 그 지역마다 좋아하는 꽃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색깔도 다르고. 요즘에 그 금호초를 쓰면 좋고요. 백합을 쓰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트립이 비싸긴 한데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더 막 그 마음에 남는가 봐요. 사람들한테. 특히 봄에 2, 3월 때 말고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스토크를 조금 짧게 써줄 거고 싶어요. 스토크 대신에 금호초 쓰시면 되죠. 이 스토크가 길게 들어가니까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를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게감도 이제 안정이 되고요. 손님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잘한 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갑자기 선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고객 중에서 취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걸 선물을 해요. 이 화환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꽂아요. 이런 방법으로 꽂아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다 넣는데 그 배달 갈 때 그 안전을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나 그 오아시스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서 이것도 옆에서 장가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가실 때는 이거 잘라서 드리면 이렇게 컵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했다가 가실 때 행사 끝나고 이렇게 드리면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 또 빼서 해볼까요?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넣고서 해야 되는데 연결감을 주기 위해서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꽂아야 되겠네요.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하고 어느 정도는 통일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랫 부분에 이거 그 플랫폼이 안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아시는데 여기 이 오브제가 플랫폼이 보이기가 조금 쉬워요. 이게 좀 틈이 얕기 때문에 이게 얕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을 다 가리는 건 좀 어렵지만 꽃 꽂는 데는 가장 참 좋아요. 이 높이가. 근데 이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포장지로 우회를 싸서 가려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포장지를 하고 가려주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데를 화기가 보이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죠. 지금 이제 12월이라서 이 색이 조금 차 보이죠?
화형 있죠. 원형이냐, 부채형이냐, 방사형이냐 이런 것을 계획에 두고 거기에 그 오아시스 이치랑 이걸 맞춰서 꽂으시면 좀 더 예쁘게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의 그 글씨를 쓰는데요. 너무 가리죠. 이쪽에 다르면 어떨까요? 어디가 좋으세요? 저는 여기다 달겠어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자주 뵙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